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청구서를 뒤늦게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피해가 일고 있는데요. 소액 결제 사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간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청구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오정택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액 결제 뭘 말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휴대폰 신청을 통해 이용대금이 이걸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이를 흔히 휴대폰 소액 결제라고 합니다. 예, 액수가 좀 작아서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잘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한 결제 방식 아닙니까? 네, 당장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도 본인 휴대폰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한 결제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소액 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네, 스미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만 3천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한 1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4억 원. 예, 그렇습니다. 아, 18억 원. 18억 원. 예. 적지 않은 액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소액 결제로 이루어지는 사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소액 결제를 시도하는 스미싱이나 이용자 동의 없는 자동 결제, 무료 이벤트 가장 결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런 사기에 걸리는 것을 흔히들 낚인다고 그렇죠. 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낚이는 겁니까? 이용자가 웹하드, 게임 등에 가입하면서 이래만 결제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향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매월 자동 결제하거나 또는 무료 이벤트나 쿠폰 등 고객 서비스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사전 동의 절차 및 인증 절차 없이 차후에 유료 결제를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하고는 다른 거죠? 네, 보이스피싱의 경우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 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 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예.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 결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악성 코드를 스마트폰에 유포하여 소액 결제를 시도하는 스미싱 사기의 경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던가요? 아무래도 좀 30대, 40대가 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예. 아, 오히려 젊은 층들은 비중이 좀 적군요. 젊은 층들은 아마 좀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30, 40대는 젊은 층보다는 휴대폰이라든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런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은 있습니까? 네, 올 초에 저희가 경찰청과 또 이동통신사, 결제장사 등과 함께 구제 방법을 마련했는데요. 스미싱크를 입으신 이용자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장사에 접수할 경우 지금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피해를 입은 분들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뭘 작성한다고 그랬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그렇게 네.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서 그걸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예. 꼭 그 피해를 입은 주변 동네에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 어느 경찰관서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예. 근처에 파출소든 경찰서든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그렇게 피해 확인원을 작성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사나 결제장사에 그 사고 사실 신고를 했을 경우 예. 우리가 그런 절차를 안내하고 있고 네. 대부분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제되고 있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현재까지 피해액의 약 80%가 환불 아. 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80%면은 뭐 상당 네. 부분이 구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경우에는 왜 환불이 되지 않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절차대로 환불 신청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전액 환불 조치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신고 내용 검토 및 지금 현재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확인원을 작성을 한 다음에 네, 그 내용이 확인이 돼야 환불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단순히 작성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 그 소액 결제로 인한 피해가 지금 상당히 예. 극심한데 이를 막지를 못하고 계속 피해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작년 말부터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여 휴면 이용자 정지 및 명시적 이용 동일한 이용자에게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비정상 결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는 피해자 친일 사칭의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문자 등을 보내는 등 신 변종 방식을 사용하고 또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 오사무관께서도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스마트폰에 보안 설정을 해놔가지고요. 예. 아직 못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 그 보안 설정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이 하셔가지고요. 설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을 통하면 알 수 없는 소스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스미싱에서 나타나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각자가 그 소액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각 통신사별로 나온 스미싱 방지 앱을 이용하면은 예. 또 관련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소액 결제 시 개인 인증 단계를 추가하는 안심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도 스미싱 네. 피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개인이 소액 결제를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네. 금년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많이 설득드리고 있고 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통과 가능성 몇 퍼센트 네.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한 8, 90%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위성이 있더라도 예. 여야가 지금 정치적인 예.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면은 네. 혹시라도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요즘 중요시되는 민생 예.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예. 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의 오정택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 10월 29일이 바로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네. 기념식과 함께 정책 세미나, 향토지원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의 새시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주민이라는 주제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지방자치의 역사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기념일은 그동안 없었던 만큼 올해 시작된 행사 많은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행사 소개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김장휘 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어떤 공유 기회나 소통의 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그 향후 미래 비전을 좀 논의해보는 장을 갖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날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라든가 인식을 새롭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을 것으로 보고요. 또 세미나도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지방자치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박람회장에는 지방 향토 자원이라든지 특산품이 이제 전시가 돼서 다른 지역의 특산품도 이제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정책홍보부스에는 우수 사례를 지금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념식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됐다고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회와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준비가 됐는데요. 네. 시도별 지방자치의 주요 성과와 또 미래 비전을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향토 자원을 전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17개 시도에 500여 점의 지역 명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중 경북 군위군청 경제자원과 권성태 과장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한 소감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박람회가 우수말 기업들이 이렇게 전시되는 거거든요. 우리 옥수수를 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안전부서 추진하는 전국 우수 말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렇게 홍보도 많이 되고 이런데 또 전시하도록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전시하게 돼서 판매까지 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만 오늘 시식용으로 우리 가져왔는 게 거의 3분의 2가 나갈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 단위에서 이렇게 직접 홍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는 사실 힘드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식용으로 가져온 게 다 동일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식용 옥수수를 가져온 겁니까? 네, 이곳에서는 옥수수를 가져왔었고요. 예. 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떤 상품들이 있었어요? 네, 홍보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였겠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지역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소금도 있었고요. 또 젓갈, 멸치, 한과, 또 한복 등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행사장을 쭉 둘러보다 보면 꼭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 만나다 보니까 마치 전국을 여행한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또한 행사장 곳곳으로는 신명나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공연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인천에서 왔는데요. 각 지역에 특산물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구경 잘했어요. 우리는 직거리를 많이 다니거든 여기저기. 근데 오늘 그 양반들이 여기 다 모였고 아까 상 받을 때 보니까 고령 뭐 예천 뭐 다 왔대. 이런 그 젓갈 같은 것도 안 짜고 물건은 싱싱해 보여. 괜찮네요 물건. 또 뭐 샀더라? 명란젓하고 우랑 좋네 다.
신문에서 보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한과하고요, 멸치 괜찮은 것 같았어요. 물건도 다행히 있고요. 생활에 필수품도 많고 또 우리나라를 찾던 분이 많이 많네요. 제가 처음 맞았어요. 신나고 기분 좋습니다. 각 지방마다 다 구경했죠, 우리요. 볼거리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우수 향토자원 특산품이 시중보다 10에서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서인지 두 손 가득 장을 보고 가는 시민들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남원 추어탕이나 보송 녹동구이, 또 포항 과메기 등을 지역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가 보기에도 가격이 좀 싼 것 같았습니까? 글쎄요, 제가 장을 평소에 보진 않아서 네. 가격대를 잘 알 수는 없었는데 이제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예. 그럼 10%에서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네, 거기 행사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쇼핑을 하지는 않으셨네. 아, 저는 옥수수만 맛을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 뭐 많이들 물건을 구입을 하시던가요? 네, 주로 젓갈이나 이제 회 종류나 한복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택배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하고 가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행사가 오늘까지 열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가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주민 서비스 감동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또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17개 시도별 사투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갔을 때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퀴즈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20여 명의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현장과 함께 참여한 학생 만나봤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에 나열된 군 가운데 지역이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울진군, 2번 영덕군, 3번 양양군, 4번 영양군. 정답을 머리로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정답 부탁드릴게요. 정답은 3번 양양군입니다. 오늘 전원다 정답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일여고 2학년 조영현입니다. 지방자치 박람회 포스터가 붙어서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골든벨을 한다는 얘기 듣고 공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눠준 문제만큼은 꼭 다 맞아서 더 잘해서 이번에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지금 학생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부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겠군요. 네,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 모습에서 어른들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방자치의 날이 정부 관계자들만의 기념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지방자치의 다양한 비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람회가 오늘이 끝인데 그 열리는 장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양재동 AT센터고요. 신분당성 양재동 시민의 숲역에 나가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만약에 차를 갖고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주차 용량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프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에 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 상담실은 경희한의원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간염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화성갑과 포항남 울릉에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경기 화성갑이 5.2%, 포항 남울릉은 6.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4.24 재보선 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5.6%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사전투표는 투표율 5.45%를 기록했으며 오후 1시에 전체 투표율에 통합됩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선관위는 밤 10시쯤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져 쌀쌀했지만 미세먼지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늘 지역별 아침 기온은 철원군 임남면 영하 1.1도를 비롯해 대관령 4도, 서울 6.4도, 광주 10.6도, 대구 9.9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 낮아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왔던 미세먼지는 어젯밤을 고비로 점차 농도가 옅어져 오늘 아침에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톤 화물차 운전자 23살 최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간의 염증인데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알코올, 그다음에 다른 약물이나 예. 독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자기의 선천적인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간세포가 죽는 병이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바이러스군요. 예, 그 A형, B형, C형 하는 간염들은 다 바이러스성 간염이고요. 예. 가장 흔하죠. 그리고 또 술 때문에 간이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알코올성 간염은 알코올 때문이고요. 예. 또 뭐 다른 약물이나 독소 때문에 간이 손상되는 약인성 간염도 있고요. 또 자가 면역성 간염도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성이나 술 마셔서 걸리는 거는 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 약물이나 독소로 걸린다는 건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약물? 많이들 아실 텐데 예. 아세트아미노펜 같이 많이 먹는 진통 소염제, 진통 소염제. 예, 그런 것도 확실히 간독성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예. 용량을 주의해서 써야 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겐 주의해서 써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이화탄소 이런 것도 간염을 거의 확실하게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고 다른 예. 버섯이나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자기가 그걸 해독을 못하면 간염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간염 종류별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바이러스 간염의 경우 증식이 활발할 때는 간염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다들 감기 같기도 하고 네.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고 네. 입맛 없고 이런 증상이라서 간염이라고 딱 찍어봐서 말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주 노련한 의사 선생님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간염의 특징적인 증상이라면 황달이긴 한데요. 황달은 이제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건데 황달이 없으면서 간염이 있으면 또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식이 활발할 때 이렇게 간염 증상이 있는데 증식이 이제 활발하지 않을 때는 잠잠해지는 시기가 오면 또 불편하지 않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서 간에는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예. 흉터가 계속 남고 상처가 계속 남아서 딱딱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하고 부드러운 간 조직이 줄어들고 흉터로 가득 차게 되면 간이 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간이 그렇게 자꾸 시달리게 되면 딱딱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간 경화증인가 그거죠? 네, 간에 상처가 났다가 흉터가 남고 다시 아물었다가 또 다시 상처가 났다가 흉터를 남기고 아물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딱딱한 조직만 남게 됩니다. 네. 예, 그게 그렇군요. 바로 간 경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간염 어떤 간염이 있습니까? 네,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는 가장 흔한 것이 다들 들어보신 B형 간염입니다. 네. A형 간염은 요새 젊은 층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위생이 너무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A형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 이제 다시 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C형 간염도 있죠. 예, C형 간염이 가장 이제 위험하고 만성화되고 간 경변으로 진행되기 쉬운 것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C형 간염도 역시 바이러스 때문에. 네, C형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예. 한의학에서는 간염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한의학으로 간염 치료가 효과적인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그 숙취해소 음료나 간 보호 드링크들이 네. 다들 한의학 처방을 본뜬 것인데요. 네. 헛개나무 열매, 즉 지구자도 한약재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 다른 약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서도 효과가 있고 네. 또 금주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금주를 돕는다는 거는 어떻게 돕나요, 금주를? 네, 이제 간을 보호하려면 술을 끊어야 될 텐데요. 예. 금주를 하면 또 금단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단 증상을 이제 줄이는 방침의 하나로 침 치료를 하면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먹게 되면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좀 줄어드나요? 네, 침을 이제 맞거나 이침을 맞는 식으로 예. 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간염은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뭐 간염마다 다른데요. 네. A형 바이러스 간염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A형 간염은 모 아니면 도인데요. 네. 아주 드문 경우에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A형 간염인 평생 면역이 생기고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B형 간염은 애매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애매한 것이 B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B형 간염 자체로 죽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예. 10% 정도에서 만성으로 가서 예. 평생 이제 성가시게 되죠. 예. 그리고 또 B형 간염과 D형 간염이 동시에 걸리면 아주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네. 경우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또 C형 간염이 가장 위험하고 지독한 경우죠. 예. 네, 80% 그러니까 대부분의 C형 간염이 만성화됩니다. 예. 그런 그 간염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결국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성이라는 건 6개월이 넘어가는 간염을 말하는 건데요. 예.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진행이 되면 이것은 이제 내 몸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B형 간염은 10% 정도 만성화되고 예. 그중에 절반 정도는 20년 뒤에 간경변이 되고 예. 3분의 1 정도가 간암이 됩니다. C형 간염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서 80% 정도가 만성화되고 예. 그리고 결국 그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알코올성 간염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것도 역시 예. 지방간,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간경변이 무서운 것은 예. 간이 딱딱해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남지 않게 되면서 간 예.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경변이 발생할 때는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약간이라도 기능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이제 살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정 방법이 없으면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이식 증여자가 거의 없어서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간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탓도 많고 인기도 많은 소설가 공지영 씨가 도간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장편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 중 흥남철수 당시 14,000명의 한국인을 목숨을 걸고 구조한 마리너스 수사와 또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또 인간적인 풍요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마리너스 수사에 대해 기술된 부분은 거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공지영 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지난해 많은 힘든 해였기 때문에 작가는 하느님은 왜? 라는 오래된 물음과 격렬하게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이 거칠고 품위 없는 세태가 자신을 휩쓸어가기 전에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인 공지영 작가의 신간 소식. 오늘의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건강 상담실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경희한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간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821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간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특성상 술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튼튼한 간을 만드는 음식이 있을까요? 튼튼한 간을 만드는 음식은 예. 그냥 내 몸에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은 대체로 그냥 간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냥 적절하게 재생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알아서 재생이 되거든요. 네. 술을 계속 드시면 간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 그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간을 튼튼하게 만드신다고 특별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종 단백질 그리고 새로운 독소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뭐 야생동물 아니면 뭐 야생동물의 피 아니면 야생동물을 뭐 회로 먹는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독소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신한다고 간에 좋다고 야생식물이나 야생동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굳이 이제 피해야 될 것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약 때문에 간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같은 것은 이제 술이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고 평소에도 양을 좀 적게 드셔야 되고 대부분의 약물들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해독을 시키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됩니다. 술을 드실 때는 다른 약물을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간에 좋다고 해서 고지방, 고단백의 이제 보양식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좋을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간에 지방간을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도중에 또 들어온 문자가 있습니다. 007 하나번으로 들어왔는데요. 간이 나쁘면 피곤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민속 주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술을 매일 먹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피로를 느끼는 물질들도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니까 계속 쌓이게 되죠.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 자체가 간이 제발 나 좀 쉬게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점을 하셔서 매일 드시면 간이 정말 쉴 새가 없습니다. 그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술의 양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소주로요? 어떤 잔이든지 소주는 소주잔으로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예상외로 굉장히 적네요. 네, 그렇죠. 맥주도 맥주잔으로 이제 그 이상 마실 거면은 며칠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이상 마시면 이제 최소한 하루 언더는 쉬셔야 되고요. 매일 드시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간이. 근데 지금 질문해 오신 분은 민속 주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매일 먹게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매일 먹는데도 별로 피곤함을 못 느낀다면 계속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간이 이제 타고난 이제 저장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주는데 이미 속으로는 이제 상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티가 안 나도. 그래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뭐 한약 봉지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가 요즘에 한약을 먹어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좀 그 손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술을 매일 먹었을 때 피곤하지 않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되겠군요. 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누적이 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은 하루 2잔, 예. 여성은 하루 1잔 그 이상은 간에 무리가 됩니다. 그 이상을 마셨을 때는 또 쉬어야 된다 이거고요. 네. 네. 또 8339번으로 그 질문 보내오신 분이 있네요. 수고하십니다. 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간암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간 수치라는 거는 이제 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약 같은 걸 먹어서 아니면 예. 간염에 걸려서 간세포가 파괴됐다가 다시 재생되면서 예. 나오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가 혈액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채취를 해서 양을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이 염증이 있어서 예. 다시 재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간암 수치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랑은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간 수치가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이제 간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간암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군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725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간염은 같이 국 같은 거를 떠먹으면서도 옮길 수 있다는데 간염을 피하려면 아예 개인 접시로 떠먹는 수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흔히들 뭐 음식점에서 국자나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막 네. 섞어 먹으면 간염 걸린다고 네, 흔히들 네.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게 막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막 국 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좀 네. 창피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 그렇습니까? 간염을 옮기는 것은 체액이 섞이는 네. 수혈이나 피어싱이나 뭐 마약 주사 같이 맞는 거나 아니면 네. 이제 출산이나 아니면 성관계 같은 체액이 직접 섞이는 것이고요. 예. 음식 같이 먹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이제 침이 섞이기 때문에 충치나 아니면 위염 또 감기 같은 것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간염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음식 먹을 때 그렇게 뭐 바로 걸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침 때문에 잘 걸리진 않습니다. 체액 때문에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침도 체액 아닌가요? 체액이라는 거는 예. 그 혈관계로 바로 이제 들어가서 그 점막과 접촉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경혜한 의원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죠. 1510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피부가 좀 노란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게 황달 증세인가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피부가 노랗다고 하면은 그냥 타고난 피부가 노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황, 그러니까 가짜 황달이라고 해서 그냥 속칭 누렇게 뜬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잘 못 드셔서 영양실조인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빈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빈혈이 있으면 이제 간염이 있을 때처럼 비슷하게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소화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달이든 빈혈이든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고, 또 아니면 귤을 많이 드시거나 당근을 많이 드셔도 카로티노이드 혈증이라고 해서 좀 피부가 노랗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게 0834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관계상 요거 다음 주에 응답을 주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간염에 대해서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중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